안녕하세요. 조성의 1번지 대표 이양호입니다. 아, 여러분들이 2023년 희망리더 패키지 재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을 신청하시려면 자기 역량 기술서와 사업계획서 작성을 해서 제출하셔야 되거든요. 그때 작성하는 방법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 기술 역량서는 이제 양식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샘플로 이렇게 간단히 내용을 넣어봤어요. 조금 이제 그 상황이 개인별로 다 다르니까 이걸 좀 활용해서 수정해서 작성하시면 되는데 작성하는 그 중점을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 지원자 개인 소개는 신청인의 그 지금까지 쭉 외식 관련 해왔던 내용 그 경력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경력하고 다음에 현재 내가 재창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내용 언제 뭐 어떤 예정이 된 이런 내용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창업이 왜 하는지 내가 지금 왜 재창업을 해야 되는지 이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심사위원한테 나를 설득하게 한 그런 내용이겠죠. 그리고 내가 왜 재창업을 하는지, 그리고 재창업을 해서 나는 내가 어떤 걸 달성하고자 하는지, 재창업을 나는 하면 어떻게 일을 할 예정인지 그런 내용에 대한 자세를 기재하시는 거고요. 세 번째는 현재 내가 재창업을 위해서 내가 나의 역량이니까 음식점이 이제 보통 같으면 이제 오픈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직원을 구하기 어렵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점주가 다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점주가 내가 재창업을 하게 내가 취득한 자격증, 예를 들면 자격증 아니면 뭐 그 유명한 그 외국의 조리학교 있잖아요. 그런 조리학교에서 내가 뭐 몇 년을 내가 대학을 다녔다든지 아니면 여러분 근처 뭐 학원 조리학원들 있잖아요. 학원에서 내가 어떤 메뉴를 내가 언제 내가 배워서 몇 개월간 이게 조리 배워서 내가 이렇게 뭐 실습했다든지 아니면 조리를 그 배우고 어느 식당에서 내가 이걸 학예습을 이제 그 구체적으로 일을 했다든지 그런 내용이 이제 여기는 주로 기술에 관한 내용을 쓰시는 거예요. 3번은. 그래서 그런 내용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 계획서인데 이 사업 계획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아이템을 창업해서 나는 한 달에 매출을 얼마 정도 얼마짜리 그 메뉴를 팔아서 매출을 얼마 발생을 할 거고 그래서 이 매출을 발생하는데 나는 지원금을 얼마를 신청할 거다. 근데 나도 지원금이 이제 1대1이니까 내가 1700 지원금 신청할 거면 나는 1700을 부담할 거다. 그런 내용을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언제 사업을 이렇게 사업 일정 계획이죠. 점포는 언제 준비하고 언제 계약하고 공사는 언제 하고 뭐 판촉물 제작 언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메뉴나 이런 걸 그 완성을 해서 언제 개업을 하겠다. 그런 개업 일정표를 같이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일단 먼저 설명은 이제 하나씩 드리면 첫 번째 칸은 사업 개요 쓰는 거야. 그래서 그 성명, 생년월일, 그 다음에 직장업 사업을 체크하시고 점포 창업을 체크하시고 업태 종목 쓰시고 그 다음에 그 아이디어명이죠. 그 신청서에 여러분들이 기재할 때 업체 종목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아이디어명을 쓰는 거 이제 요런 내용의 아이디어명을 쓰는 거 신청서 기재할 때, 저기 온라인 신청하실 때, 그리고 주요 상품은 요런 유형의 내가 창업하신다 그러면 여기에 표기되는 메뉴를 쓰시면 돼요. 얼마짜리 메뉴를 어떤 메뉴를 얼마에 내가 판매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뭐 다른 경쟁점과 차별에 대한 서비스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러이러한 메뉴를 나는
이렇게 배달값을 겸해서 판매를 하겠다. 뭐 이런 이제 내용을 기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화 자금은 정부지원금을 신청하는 금액을 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돈 정부지원금 얼마에 내 돈 얼마다 이렇게 해서 이 합산하는데 이 금액은 뭐랑 맞아야 되냐면 여기 뒷부분에 사업비 집행계획이 있어요. 집행계획에 국고보조금 1,700, 자기부담금 1,700, 그리고 총사업비 3,400 요거랑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게 여기에 사업부 자금이 총사업비 3,400, 국고비 1,700, 자금 1,700 그래서 요거랑 맞춰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업화 추진 일정은 점포 계약부터 뭐 이렇게 쭉 일정표대로 짜서 여러분 개인에 맞게 5월부터 11월 15일까지 해서 요 일정을 맞추시면 돼요. 대체로 아마 개업은 10월 말까지 대부분 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은 신청업종 아이템 시장조사니까 그래서 현재 내가 아이템 여러분 이제 뭐 다니면서 시장조사 하시고 그 점포를 얻고자 하는 그 건물 주변에 여러분과 뭐 동일한 경쟁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경쟁점에 대한 현황을 간단히 기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점의 현황이 어떤지 현재 여러분 아이템과 똑같은 그런 점포는 뭐 이러이러한 형태의 아이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경쟁점도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상권의 현재 고객은 이러이러한 유형이 있고 이런 소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간단히 기재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경쟁 아이템인데 여기는 여러분이 이제 개중에 그 상권에서 운영되는 이런 아이템이나 이런 이제 그 유형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그런 유형인데 거기에 특별히 경쟁점이라고 한 군데를 지정을 해서 그 경쟁점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낮게 할 수 있는 좀 나는 차별해서 운영할 거다. 그래서 경쟁점을 하나 정하시고 해서 거기보다 나는 비교를 해서 거기는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별화 포인트를 기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그 경쟁점보다 나는 좀 이렇게 해서 좀 더 운영을 경쟁점과 똑같은 메뉴를 운영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경쟁점 뭔가 달라야 되니까 이제 고객이 볼 때는 여기 점포는 이렇게 뭐 메뉴가 있고 여기는 이런 메뉴가 있는데 뭐 이런 거 먹을 때는 여기 가고 이런 거 먹을 때는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해서 고객의 선택성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객의 선택성을 줄 수 있는 점포의 이제 그 경쟁력을 쓰는 거였어요. 여기 아이템 경쟁력을 하면 이제 그런 특징을 기재하는 거고 밑에 업종별 비교 현황은 이제 경쟁점하고 비교했을 때 나는 뭐뭐뭐가 우리 점포는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기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청업종 그 아이템 운영 방안은 실제로 이제 오픈을 했을 때 실제로는 이렇게 해서 하고자 합니다라고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픈을 하시면 나는 식재료를 어떤 식재료를 확보를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리는 뭐 일부는 뭐 예를 들어서 받아서 가공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러이러한 것은 직접 내가 그 손질을 해서 뭐 하게 되든지 뭐 하여간 그리고 일부는 내가 어떤 걸 받겠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리 계획을 간단하게 쓰시고 판매 계획은 이제 매장 판매하고 홀 판매하고 테이크아웃 뭐 배달 세 개 있겠죠. 그러면 이제 셋 중에 내가 이 중에 혹시 나는 점포에 일부 공간을 활용해서 나는 무인 판매도 하겠다. 그러면 무인 판매 쓰시는 거고
아니면 이제 매장에 그 와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판매 그 와인 냉장고나 이런 걸 세팅해 놓고 내가 팔겠다든지 뭔가 이렇게 해서 좀 판매 방식 기재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여긴 메뉴 계획이죠. 제품 계획은. 그래서 메뉴 계획인데 어떤 메뉴를 내가 주로 이렇게 팔겠다. 그래서 메뉴에 대한 그 대략적인 분류를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메뉴에 대한 가격, 구체적인 판매 가격을 기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경쟁점 대비 나는 메뉴가 뭐 예를 들어서 브런치 메뉴 뭐 이런 특선 메뉴가 있으면 이런 특선 메뉴를 내가 차별화된 메뉴를 팔겠다. 그 메뉴에 대한 가격 구조를 썼으면 이제 우리는 이러이런 여기 이제 경쟁점 대비 이런 차별한 메뉴가 있습니다. 차별화 메뉴를 별도로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가격상의 차별화를 표시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영업 계획은 온오프라인 홍보 방안을 쓰셔야죠. 그래서 뭐 초도에 어차피 이제 개업하면 내가 어디다가 뭐 사이트 올린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SNS 홍보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인스타에 별도로 뭘 한다든지 그런 거 쓰시고, 그 다음에 지역 요즘엔 네이버에 그 저기 점포를 신규 오픈하면 동네 카페 오픈 점포 해놓은 홍보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부터 해서 검색 광고를 한다든지 키워드 광고를 한다든지 그런 이제 비용, 그리고 총 이런 거 할 때 총 비용이 얼마 들어간다 비용을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개업이 판촉일 경우에 판촉물 난 배포하겠다 그러면 이제 개업 판촉물이죠. 그런 판촉물을 내가 얼마짜리를 구매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사업장 조성 계획입니다. 사업장 조성 계획은 사업장 계획, 그 다음 그러니까 규모, 그 다음 예정지, 그 다음에 보증금이나 월세 정도, 그 다음 후보지가 있으면 이제 그래서 만약에 현재 사업장이 확정이 안 돼 있고 그 준비 중이다 그러면 예정지 어디에서 하시고, 만약에 월세나 이런 거가 파악이 돼 있으면 그걸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계획은 홀, 주방 뭐 이런 게 해서 구분해가지고 총 예산이 얼마 들을 거고, 인테리어 컨셉은 뭐다라고 기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 설비는 주방 조리 시설, 뭐 그 보관 냉장고 등 이런 보관 시설,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메뉴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주방 그 집기, 그 다음에 포스 키오스크 이런 예산 비용을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지원 후 기대 효과는 이제 그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재창업을 하게 되면 내가 뭐 브랜드 개발이나 뭐 인테리어 공사나 뭐 이래서 이제 하면 어떤 뭐 이렇게 해서 쇼핑백을 만들어서 테이크아웃을 많이 팔겠다. 마케팅 홍보를 이제 하면 나중에 지원 후에 이렇게 해서 시음이랑 홍보를 하겠다든지 온오프라인 홍보에 대한 그거 쓰시고, 그다음 고용 창출이 있으시면 뭐 현재 한 명 정도 신규 일자리 창출이 될 거다. 그리고 이제 월 평균 수익 계획은 지원 전 지원 후로 하면 지원 후에 월 2천만 원 정도 매출액을 발생을 해서 이건 이제 메뉴를 몇 개 팔았느냐에 따라서 나오겠죠. 그래서 그걸 그러니까 이제 뭐 한 달 30일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26일 기준이라든지 해서 그 팔았을 때 매출액이 얼마이고, 그래서 이제 한 달 지출액이 재료비, 월 재료비, 월 인건비, 대표자, 그러니까 뭐 직원, 그다음에 월 임차료 관리비, 월 복리후생비에는 이제 보통 그 한 달에 매월 내는 그 매월 내는 비용 중에 이제 저런 거 있죠. 그 월 뭐 기름값, 뭐 직원 밥값, 그다음에 그
뭐 경조사비 뭐 이런 거가 복리후생비에 들어가죠. 그런 후생비, 그거 이제 교통비 뭐 이런 거에서 이제 그런 거 합산해서 얼마, 그리고 한 달에 내가 내는 개인 대출 그 사업자 이거 창업하기 들어간 대출금의 이자, 그다음에 이제 한 달 매월 내는 전기, 수도, 가스비 뭐 이렇게 해서 요걸 합산해서 그게 이제 한 1,500 그게 판매 관리비인데 그게 합산하면 1,570만 되거든요. 그러면 2천만 원에서 1,570만 원을 뺀 금액이 이제 430만 원인데 이게 이제 월 영업이익입니다. 월 영업이익 여기에서 각종 이제 내가 그 부가세나 뭐 이런 거 나중에 이제 환산해서 빼고 나면 순이익이 나오겠죠. 어쨌든 영업이익까지만 환산해서 이렇게 표기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업비 집행계획이에요. 그래서 아까 앞부분에 사업화 자금이 총 그 3,400인데 국고보조금 1,700이고 내 돈이 1,700이다. 요거에 대한 이제 사업비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창업할 때 보통 한 6천에서 1억 들어간다고 치면 이 중에 3,400에 대한 것만 여기 그 비용 여기 그 사업비 집행계획에 집어넣으면 돼요. 그 중에. 그래서 국고 보조금과 자기부담금을 쓰는 내용을 기재하는 건데, 인증평가는 예를 들어서 상표권이나 이런 거 출원했을 출원 비용, 그리고 매장 모델형은 이제 공사비, 인테리어 공사비, 순수한 인테리어 공사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국고보조금에도 있고 자부담 현금에도 그 매장 모델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부담 현금의 50%, 국고보조금의 50%만 쓸 수 있어요. 그래서 1,700에 50%, 그 다음에 자부담 현금의 50%, 255만 이렇게 제가 표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 개발은 배달하거나 뭐 예를 들어서 택배 보내고 이럴 때 포장 박스에는 저기 배달 그 패키지에 이렇게 다 상호나 이게 압인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 압인이라고 하면 그 처음 그 저기 배달 박스에 이렇게 그 처음부터 그 눌러져 있어야 돼요. 뭐 이렇게 스티커를 붙이는 거 이런 건 해당이 안 됩니다. 그냥 그 사다가 싼 거 사다가 스티커 붙이면 인정이 안 돼요. 반드시 그 패키지 그 공장에서 그 상호하고 전화번호가 반드시 거기에 압인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디자인 개발해서 인쇄소에서 압인한 거를 가지고 그 압인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300만 원 보면 될 거고요. 이때 브랜드 개발에 쓰는 그 인쇄 비용은 최저 수량만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제품 개선은 메뉴 개발비, 그 밑에 상품 메뉴가 이제 똑같은 항목에 둘 중 한 개만 기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케팅 홍보,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 홍보에는 간판, SNS 비용, 판촉물 비용 이런 거 다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데이터는 홈페이지, 쇼핑몰 홈페이지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온라인 팔로는 이제 쿠팡이나 어디 배민이나 이런 데 입점할 때 초도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금 부분은 인증평가, 매장 모델링, 브랜드 개발, 제품 개선, 마케팅 홍보 똑같이 항목이 똑같죠. 위에 고가 보조 항목이랑.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가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그램은 위에 그 스마트 디지털에서도 프로그램 비용을 키오스크의 프로그램은 이렇게 할 수 있고 키오스크 기기는 밑에 스마트 디지털로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포스 같은 경우도 밑으로 이 밑에 자부담 현금에서만 표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쓸 수 있다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거니까 그 결과적으로
국고보조금 1,700, 자기부담금 1,700 중에 이게 자기부담금의 30%가 현금이고 70%가 현물인데 510만 원은 이렇게 기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부담금 현물은 인건비는 월 201만 원 한도인데 5개월이면 1,005만 원이고, 그 다음에 15일 하면 이제 100.5만 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계산이 잘못됐는데 1,105만 5천 원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84만 5천 원은 임차료하고 시설비 이쪽에서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직원이 만약에 고용했다 그러면 직원 4대 보험 가입을 한 증명을 제출해서 제출하면 되니까 4대 보험 가입한 직원이 있으면 4대 보험 가입한 직원의 인건비도 같이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여기 임차료인데, 임차료는 사업자 건물주가 세무서에 임대업이 등록이 돼 있는 경우만 이게 임차료로 공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임대업이 등록이 안 돼 있으면 임차료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시설 설비는 여러분이 주방 설비 이런 거 구매하잖아요. 그 주방 설비 영수증을 여기다가 첨부하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신용카드로 해서 만약 할부로 구매했다. 그러면 할부로 구매한 영수증을 여기다가 첨부하면 안 됩니다. 그건 인정이 안 돼요. 일시불로 구매한 것만 인정이 됩니다. 이때 재료비는 위에 제품 개발할 때 사용했던 재료비를 여러분이 지출했다고 하면 그걸 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어요. 1,190만 원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자부담금을 1,700을 나는 어떻게 조달할 거냐라고 하면 자기 자본 예금해서 내가 쓰거나 아니면 보험 만기돼서 받거나 또는 대출 받거나 가족지원에서 차입했거나 이렇게 해서 항목에다 맞게 이렇게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법하고 자기 역량 기술서 작성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